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3단원 태양계의 1. 지구와 달 중단원에 있는 1. 지구와 달의 모양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중학교 과정을 거쳐가며 지구 속에 있는 우리들 주위의 모든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배웠죠.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부터는 지구를 포함한 달, 그 다음에 지구 밖에 있는 행성들 넘어 태양까지, 즉 이 태양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학습 목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건 선생님이 매번 강조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바로 지구의 모양에 대한 고대인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네, 지구의 모양에 대한 생각은 고대인, 저 먼 옛날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우리와는 달랐어요. 그게 어떻게 달랐고 왜 달랐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바로 지구는 둥글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직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죠.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멋있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구는 어떻게 생겼으며 얼마나 아름다운 행성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영상을 보고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광경들이 하나의 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행성인지 알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생각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동그랗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크기, 이 엄청난 크기의 지구를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같은 게 존재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주위밖에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만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편평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편평해 보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세상을 봐도 지구는 편평한 모양의 지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상상했던 세상 속의 상상도를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구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편평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편평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는 어떻게 뜨고 지느냐? 바로 해가 졌을 때, 즉 밤일 때는 이 편평한 세상 속 이 지면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가 태양이 슬 이 지면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해가 뜨는 거죠.
그랬다가 쭉 한 바퀴 돌아서 질 때는 다시 자신의 평평한 세상 속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세상의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는가요? 말을 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배를 타고 출발할 때 끝까지 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면 바로 배가 세상의 밑으로 추락하여 죽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 있게 바다 끝으로 항해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편평한 지구학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건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과학자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했죠. 지구는 편평하다. 지구는 편평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석고상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구는 둥글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 알죠? 누굽니까? 바로 그렇죠? 이 사람의 이름은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처음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소 과학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도형 중에 가장 완벽한 도형은 구, 즉 동그라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또한 가장 완벽한 모양인 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과학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바로 그렇죠. 저기 있는 유재석처럼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여기 공 두 개가 있죠. 옛날 사람들은 중력이 지구 가운데로 작용한다는 걸 알질 못했어요. 중력은 무조건 밑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 위에서 공을 떨어뜨린다면 아래로 자연스레 떨어지겠지. 그래, 이건 맞아. 그러면 지구 아래쪽에 있는 공이나 사람은 어떻게 하늘로 완전히 승천하는 거네? 하늘로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거네? 라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이쿠 크크크크 이렇게 비웃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비웃고 이걸 인정하지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피타고라스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다른 한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어요. 야, 이런 거 보니까 지구는 확실히 둥글더라. 자, 네, 여기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태양과 지구와 달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계기월식입니다. 계기월식. 이 계기월식이라는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구 때문에 태양에서 달로 빛이 전달되지 못해서 달에 그림자가 지는 것을 계기월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태양이 있고요. 근데 여기 지구가 있죠. 태양빛이 쭉 가다가 지구에 가려요. 그럼 달이 이쪽으로 온다 한들 태양빛에 반사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이 평소보다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계기월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월식을 한 자리에서 가만히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인데요. 그럼 보세요. 달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연속적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그림자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구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그림자 모양이 보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지구의 그림자라는 거죠. 자, 지구 그림자가 무슨 모양이죠? 그렇죠. 구형, 원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양을 보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주장은 바로
남쪽 지방으로 가면 북쪽 지방의 밤하늘에서 볼 수 없었던 별이 보이는 것이 바로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지구가 둥글게 있고 사람이 두 군데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이 북극 근처에 위치하고 있죠. 자, 북극 근처에 있는 사람은 이 별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별을 포함한 모든 별자리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적도 쪽에 있는 사람은 별을 보려고 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지 않고서야 어떻게 같은 별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고, 이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었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증거들 제외에도 다른 증거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먼저 항구로 들어오는 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항구로 들어오는 배가 이렇게 없어졌다가 튀어나오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평평하다면 멀리 있는 배는 거의 안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조그만하게 존재를 해야겠죠. 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던 배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모습이 지구가 둥글다는 예시고요. 그리고 북극성의 고도 변화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고도라는 것은 어떠한 별을 바라볼 때 별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과 시선과 지표면의 각입니다. 각. 이게 지구가 평평하다면 우리가 평평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바라볼 때 항상 직각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어느 곳을 봐도 고도는 직각이어야 하나,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극에서 봤을 때는 직각, 우리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봤을 때는 약간 각이 생기고 적도 지방에 갔을 때는 거의 0도에 가까운 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잘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항구로 들어오는 배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지구에 둥글다는 증거가 제시된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러면은 실제로 배를 타고 세계를 한 바퀴 돌려면 돌 수가 있겠네? 지구가 평평하다면은 지구 끝까지 갔을 때 사람이 죽겠지만 내가 보니 이건 확실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한 바퀴를 뱅 돈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렇죠. 바로 마젤란이죠.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돕으로써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어요. 이 사람도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용기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하여튼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 지구를 한 바퀴 돌려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었죠.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근데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를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증거를 바로 제시했죠. 그 증거 중에 몇 가지가 바로 월식 때 지구 그림자의 모양이었죠. 월식 때 지구 그림자의 모양이 둥금으로써 알 수 있었고, 또 별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 즉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별자리가 다른 것, 이 사실을 통해서 증거로 밝혀냈습니다. 기타 증거는 여러분 아까도 배웠죠? 바로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모습. 항구로 들어오는 배의 모습과 또한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북극성의 고도가 달라지죠. 북극성의 고도 변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한 바퀴를 직접 돌았던 마젤란,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와 달의 모양을 알았으니 이제 크기를 측정해야겠죠. 지구와 달의 크기 측정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